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4월의 셋째 주 이제 마주협회 장배가 열리는 4월의 셋째 주 4월 20일과 21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셋째 주가 되면서 투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거의 다 풀 게이트로 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뚜렷한 축마가 없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혼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 선별을 좀 확실히 해서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0일 토요 경마 준비한 경주 좀 같이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10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10경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셔가지고요. 좀 강약 조절해서 한번 배팅 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들 12마리 꽉 차 있죠. 자, 직전 경주에 이제 10원마 대업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하게 어필해 드렸습니다. 인기 3위권이었었는데 역시 이제 놀부만세가 선행을 나서면서 1순 해가지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적중에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 이 대업이라는 마필이 지금 3주 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그 4월 달부터인가요? 수용 조교가 시작이 되면서 마필이 이 수용 조교를 하면은 심폐 기능도 좋아지지만 역시 이렇게 유연해져요. 여러분들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심폐 기능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부드러워지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때깔 있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 이 봄이 되기 때문에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긴 털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아주 털이 짧게 되면서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 한번 예시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경주가 이제 대업이 1300m라는 것을 포인트를 둘 수가 있죠. 뭐 둥지왕자 직전에 날라왔는데 직전에 제가 먼저 추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고 작은 마필 남이 못 뛰었어요. 상대가 못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숨겨져 있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4번마 첫 선택이라든가 6번마 사이버킹, 그다음에 9번마 킬로토아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조교를 잘하고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하고 나오는데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보여준 면에서는 1번마 둥지왕자 쪽인데 일단 이런 마필들 4번 첫 선택이라든가 킬로토아, 사이버킹 이런 마필들 여기다 이제 4번 첫 선택이 직전보다 조기가 조금 나빠졌어요. 직전엔 제가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공략에 좀 끼워놓고 공략을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뽀록이라 그러죠.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능력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전보다 조금 컨디션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1300m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략권에 있어야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준 능력은 1번, 4번, 12번 대업, 둥지왕자, 첫 선택 이런 마필들을 위주로 해서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2경주입니다. 혼합 4권 12마리 꽉 차 있고요. 불안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불안한 마필들이 많이 있죠. 일단 뭐 1번 에코데미션이라든가 3번 조이도 메이어 마찬가지 뭐 5번 일려라든가 장사원 큐브, 두쿠실러, 과천대감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빠른 마필이 아닌데 그럼 직전에는 어떻게 왜 빨랐느냐?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서 갔어요. 장산 큐브도 그렇고 과천 대감도 그렇고 반대로 이제 조이더 메이어 같은 경우는 스타트부터 딱 안배를 하죠.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덮칩니다. 아주 결대로 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에 맞게 말의 습성에 맞게 타줬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다니는 그 마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번 듀쿠실러하고 5번 일려입니다. 일려 듀쿠실러 매번 착순권에 와요. 또 어떤 데 센 데 가면은 조금 이제 순위가 좀 밀리기도 하는데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필이에요.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4살이 되도록 아직 아무것도 못 보였다면 거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마필이 상대를 잘 만났다라는 겁니다. 아주 약하게 만났고
일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누구죠? 이혁 기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상혁 교수가 이제 전담해서 이제 조교를 했고 조교가 한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또 사실상 또 무시할 수도 없고 8번 듀쿠실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직전에 너무 못 뛰었다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이마필은 좀 걸음이 느리고 두뇌도 오늘 같은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7번 장산 큐브 같은 경우 역시 자세가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위 말해서 오경환 기수 진 이겼습니다. 깝대기 베꼈는데도 안 됐고요. 과천대감도 역시 상대가 좀 약했습니다. 네버림이 다운에게 간신히 이길 정도였었는데 사실 누구 하나 축을 세워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여기서 이제 6번만 나노벨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마필의 생김새 때문에 주시하자라고 그러는데 아직 2살짜리이기 때문에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추임력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세만 좋아요. 부드럽고요.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변화되는지 계속 주시해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경주는 좀 어려운 경주다. 혼전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인데 핵심이 되는 마필은 이제 13번마 우비명가죠. 뭐 조교 잘했죠. 당일 가면은 인기 1위가 거의 확실시 될 겁니다. 미라클랜드 뭐 인기 2손가락 정도는 들 거예요. 뭐 최고대로가 있는데 단디디에고. 근데 여기는 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번 최고대로 같은 게 인기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난 경주 순발력을 보면 이마필이 지금 계속 뛴 걸 보니까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이 경주에 선행을 못 나왔어요. 근데 이마필이 자세가 높고 발심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서 취입을 한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건 아니고요. 3번마 미라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체들 틈에서 뛰었는데 물론 라스트에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포화 15% 주로에 뭐 경주로에 2점도 같이 있었고 단디디에고가 이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나서겠죠. 뭐 빠른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단디디에고가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우경환 기수가요. 뭐 기를 쓰고 선행을 나설 겁니다. 자, 직전에 이제 공략 권해드렸던 9번마 주어런터 뭐 다시 한번 이제 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강도를 높였고요. 여기 이제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13번마 오빈명가입니다. 이마필도 이제 그 4살 동안 아무것도 지금 한 번 딱 입상하고 이제 그 이후에 보여준 게 없는데 이마필이 지금 그 실전에 들어가서 뛰는 걸 보면 모래를 맞으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라스트에서 좀 무너져요. 진짜는 이제 1400m인데 오늘은 1200m라는 겁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미 이제 모래 적응을 다 했다.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래 적응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적응을 해요. 모래 같은 경우는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언제 적응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처음에 모래를 맞고 조금 쳐줬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도 웬만큼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두권에 합류해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엔 조금 격차가 벌어졌어요. 처음에 나와서 모래를 맞고 나서. 근데 라스트에서 이제 조금 그냥 꾸역꾸역 뛰었는데 1200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은 뭐 따라가도 충분히 이 경주에서 입상의 한 자리, 뭐 나가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한데 누가 이 경주에서 이제 그 선행을 나서는입니다. 4번 미라클랜드냐 단디디에고인데 단디디에고가 좀 빨라요. 미라클랜드가 과연 따라가면서 취입이 되느냐 그랬을 때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취입 쪽에서는 9번마 주얼헌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번마 오빈명갈 추구를 해서 선행, 취입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3세마 마련 경주인데 12마리 꽉 차 있죠.
일단 헤이투데이가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나서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내용을 보니까 이제 헤이투데이가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이제 덜미를 잡혔죠. 그러니까 김혜선 기수가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측측을 대가면서 그런 무뎌지는 그런 끝걸음을 상당히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빠른 마필이 없어요. 웬만큼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만났고, 일단 이제 우승 예감입니다. 임마필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점들어 그러죠. 리듬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힘이 좋잖아요. 지난번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앞에 가던 나이트나우를 간신히 이겼는데 얘가 잘 뛰었다라기보다 라이트나우가 못 뛰었어요. 라이트나우 제가 그날도 좀 꺾어드렸던 마필인데 상당히 뻣뻣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번 게이트고 순발력이 있고요. 이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힘이 좋은 마필은 거리가 늘었을 때 조금 딱딱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2번마 정읍사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만 상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리고 이 마필이 뛰는 걸 보니까 리듬이 앞뒤가 아닌 좌우로 흔들려요. 물론 좌우로 흔들려 가만히 뛰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개가 운동이, 점두 운동이 어떤 말들은 보면 아주 부드럽게 까딱까딱거리는데 얘는 약간씩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전 경기 이겼어도 야후비올라라는 마필이 세냐고요. 결코 안 센 마필이거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제 3번 왕주먹입니다. 좀 11주 만에 나오는데 왜 11주 만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주행심사를 한번 보시면 계속 출발이 안 돼요. 악벽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거세해가지고 나오는데 자세나 체형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집을 부린다는 거는 근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주력으로 발전이 되면 상당한 능력을 보일 겁니다. 뭐 다 갖출 건 다 갖춘 데다가 그 약간의 어떤 그 주행 악벽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치가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가다가 휙 돌아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고집을 피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경주력으로 이제 승화된다면 상당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번마 스마티로드가 문세현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끌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마필 사실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승예금이나 정읍사랑 왕주먹 이런 단점들은 갖고 있지만 이런 것들만 순치만 되면 얼마든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축으로 해서 이 경주에서는 후차권 이런 마필들, 잠재력 진입 마필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5경주입니다. 군산육군 암말들 경주네. 여기 라이트나우가 나오네요. 그야말로 독보적인 그 우먼 차트의 능력입니다. 거기다가 1번 게이트죠. 1000m에다 문세영 기수 안착을 했죠. 뭐 최적의 조건을 좀 갖췄습니다. 후착 찾기가 강권인데 5번말 라떼 2000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깡바닥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1200에 출전을 시켰다.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날 포화 15% 주로해서 너무 빨랐어요, 흐름이. 오늘은 올라옵니다. 단거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항우 캠프, 나이트나우 이 마필들이 라스트에 와서 다 걸어와요. 걸어옵니다. 아무리 조금 초반이 늦더라도 라떼 2000이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고, 문제는 이제 7번만 푸르노나수입니다. 요 마필도 역시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부드럽고 안정돼 있어요. 약간 좀 작을 뿐인데 주행심사 때도 스타트 이탈이라든가 또 주행하는 그 자세 같은 경우 라스트에서 이제 파워감은 없었습니다. 역시 이제 암말이라 그러는데 뭐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죠. 라이트나우가 유미라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무리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 나이트나우는 49kg의 부담 중량이라도 이런 건 개의치 마십시오. 이 마필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도망을 가는 순간 얘는 라스트에서 거의 걷다시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앞에 가는 우먼 차트 축으로 해서 라떼 2000이냐 잠재력 갖고 있는 프로나수냐, 이렇게 좀 두 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5번마 라떼 2000은 인정해야죠. 1000m에서 불량주로지만 거의 37초대라는 그런 활용, 3F 활용 타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뭐 상대도 약하고요. 한 방으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현장에서 두 마필의 이제 어떤 컨디션과 또 상대의 컨디션을 좀 같이 매치를 시켜서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3세 이상만 이제 혼합 경주인데 이런 겁니다. 이 경주에 지금 보면 이제 4번 벤자민 빈이라든가 12번마 시프레드킨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벤자민 빈은 한 거의 500kg에 육박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발을 한쪽만 써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가지고 코너를 돌 때는 왼쪽, 뭐 직선에서는 오른발. 그게 바꿔줘야 조금 힘이 분배가 될 텐데 얘는 한 발로 뛰어. 그러면서도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만큼 힘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훈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보완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12마 치프레드킨인데 이 마체의 생김새를 보면 얘는 얇아요. 그 다음에 길어요. 높아요. 다리가 길어요. 지난번에 왜 덜미를 잡혔냐? 지난주에 이제 힘장이 뛰어가지고 또 2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승군했는데, 그날 힘장이 치프레드킨을 내주고 따라가면서 덜미를 잡아요. 근데 지난주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힘장이 잘 뛰었냐, 잘못 뛰었냐, 요걸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프레드킨이 나왔을 때 거의 걷다시피 했어.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최고가 높은 마필들은요 지구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치프레드킨처럼 이번에 또 선행을 가려고 초반에 무리를 한다면 나왔을 때 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주에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을 찾아야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무리해서 갔다. 예를 들자면요. 근데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없다. 이러면은 얘가 오는 겁니다. 오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 거의 1위권이었었던 최강전사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골막염 때문에 마음 놓고 스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최강전사를 좀 세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700을 뛰었고요. 일단 거리 검증이 1300 이런 데를 많이 뛰어다녔다는 얘기예요. 1700에서도 3착으로 온 적이 있었군요. 물론 불량주로였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1200에서 마지막에 문학보하고 이순이 그러니까 두 착 다툼을 벌이는데 정말 어렵게 오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꾸역꾸역 뛰었습니다. 3월 18일 날 골막염이었었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이 최강전사가 이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선행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치프레드킨이 안 빨라요. 게이트 이탈이 안 빨라요. 나와서 큰 주폭으로 가는 겁니다. 최강전사는 정상적이라면 상당히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갯더레듬 승부시나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어떻게 올라오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강전사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주도한다면 1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요. 치프레드킨만 넘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갯더리듬, 승부시나, 벤자민 비 이런 마필들이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다툴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인데 이 경주는 부담 중량은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기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 부담 중량은 개의치 말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담 중량을 달았을 때 같은 그 조건이라면 누구의 능력이 센가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거기다가 전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뛰어도 올 수 있는 마필 찾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좀 삼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허리케인 점프입니다. 좀 공백기, 부상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데 부담량이 좋고요. 베스트롱 참 저하고 이제 사대 안 맞는 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뭐 그 3월 10일 날 추천해 드렸는데 못 왔고, 그때 상대가 약해서 지난번에 추천해서 좀 제외시켰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베스트롱이 보면 이 DMR하고도 상당히 뒤떨어져서 올 정도로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꼬리를 물어요. 이건 상당히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나인나인 선행 가야 되고, 태산마루도 뭐 좀 그렇고요. 대방연출도.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은 경주입니다. 많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부담량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불리해졌고, 자, 여기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14번 마 탐나파워입니다. 탐나파워. 56, 57kg의 부담 중량을 달고 1700과 1400을 다 뛰어봤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 마필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왔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이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 완벽한 마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월등하게 좋은 마필도 없고, 이 탐나파워라는 마필이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일단 복귀 전, 그러니까 경주 감각을 한번 실전 감각을 익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교 내용이 달라졌죠.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서 그 한참 뛸 때에, 한참 좋을 때에 그런 훈련 패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탐나파워인데, 상대적으로 이 탐나파워가 56이나 57kg의 부담량을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야말로 아무 전개나 해도, 그러니까 선행을 뭐 선행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뭐 선입이나 취입이나 따라가도 취입이 돼요. 1700에서도 올라온 마필이에요. 그 정도로 이 탐나파워가 지금 모든 조건을 조금씩 좋아졌다는 얘기죠. 컨디션 올라섰고, 뭐 오늘 상대들 뭐 거의 다 58kg의 부담량을 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14번 막 탐나파워를 이 경기에서 한번 축으로 해서 현장에서 한번 휴착을 찾아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상군 암말들인데, 이 암말들 뛰는 거 보면요, 암말들 경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마필 인디언 블루인가요? 34주에 지금 지난번에 무슨 대상 경주죠? 상간의 첫 번째 경주였었던, 제가 잠깐 기억을 못했는데, 인디언 블루라는 마필이 있어요. 암말이에요. 암말인데 3차 갔죠.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부산 마력백에 지고 이제 3차로 왔는데,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오늘 나오나요? 아무튼 이 인디언 블루의 체형을 보면 거의 순말에 가까워요. 순말에 상당히 가까운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인디언 블루를 기준을 해서 한번 이 다른 암말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십시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인디언 블루가 그렇게 취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마필들은 체형이 조금 암말 같아요. 가서 딱 보시면 아세요. 뭐 딱 티가 납니다. 얍상하거나 키가 작거나 짤딱나거나 뭔가 좀 안 커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비교할 수, 이렇게 어떤 차이점을 좀 보이는 것처럼 말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능력말을 찾는다면 으뜸칸이죠. 으뜸칸인데, 공백께서 얼만큼 회복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11월 달 뛰고 직전에도 1700을 뛰었는데 역시 기본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거의 중위권에서 딱 붙들고 라스트에서 이제 또 올라오는데, 그 주에 보면 활용 타임이 늦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어떤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비아 그린 같은 경우는 직전에 뛴 게 과연 자기 능력이냐, 상대가 약하냐,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추가 문제죠. 직전에 제가 인기 사위권이었을 때 가차없이 잘라드렸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지금 그 체형이 얇아요. 가서 보면 470kg가 나가면서도 조금만 이렇게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데 남자들 가슴 벌어져서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당연히 체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지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리엔탈 패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발발이 주폭이에요. 다리가 짧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선행 가도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쉽게 가야 되는데, 제가 직전에 그랬죠. 인기 3위권이었을 때 역시 부러뜨린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 모래를 맞으면 자꾸 뒤로 가요, 말이.
근데 뭐 오늘 금화킨도 있고 뭐 빠른 마필이 있죠. 금화킨 스핀업 이런 마필들 좀 넘어서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안쪽에 위너 초이스까지. 물론 밀어서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행 가가지고 1400을 버틴다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으튼칸의 컨디션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직전에 뛴 걸음도 있고 또 어떤 실전 감각도 했고 또 조교 내용도 뭐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 100% 컨디션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그만큼 이제 직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직전 실전에서 뛴 걸음을 보여주면 이 경주에서 좀 승산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 경주 지워놨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으튼칸의 컨디션이 이 경주에서는 좀 좌지우지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3세 이상마 마련 경주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도 1번 터치 마운틴을 좀 말씀을 드리는 비교입니다. 이 마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말이다 보니까요. 이 500kg가 나가니까 동체는 좋아요. 근데 딱 이 어깨라 그러나요? 가슴에서부터 이 머리 쪽 앞으로 보면 목이 가늘어요. 길고 가늘어요. 이게 뭐 목이 가늘고 긴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요 그 목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전군동이라 점두라 그러죠. 이게 좀 목이 가늘면 약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서든 폰천도 같은 맥락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얘는 순말이기 때문에 목을 들고도 잘 힘으로 뛰잖아요. 근데 이 터치 마운틴이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다 무너졌어요. 물론 제 직전 경주에 조이더맥이 5마신 이길 때 여유 있게 왔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를 보면 럭키디바에게 선행간 럭키디바에게 마지막 허롱타임이 13초 7이고 1200m에도 또 14초 7이고 이때 뭐 어렵다고 치더라도 어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기 이제 12번만 수푸른 갤러폰 반대입니다. 이 순말인데도 보면 성질이 칼칼하면 안 커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성질 칼칼한 사람들 보면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입이 짧다 그러죠. 얘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칼칼해가지고 이 먹는 양이 적을 겁니다. 안 봐도 진짜 소위 말해서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막 날뛰어요. 조교 때 나오면 막 날뛰고 난립니다. 조교자가 제어하기가 급급할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김영준 기수가 선행 뒤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탔어요. 이것보다 잘 탈 수는 없어요. 모든 어떤 경주에서도 김영준 기수가 선행을 앞에다 두고 딱 뒤에서 아주 반마신 차이로 따라갑니다. 그것도 제어를 정말 철저하게 해요. 최대한 제어를 해갖고 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고무줄을 그만큼 당겼다가 탁 넣으면은 나한테서 촥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요. 뒤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얇기 때문에 그래요. 체형이 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뭐 상대도 약하게 만났고요. 또 박태준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뭐 상대도 약하고 더블 샤이닝이 또 외곽 사행이죠. 지난번에 뛰면서 이혁 기수가 3코너에서 외곽 사행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1800 뛰는 걸 돌려보니까 전조가 있었어요. 그때 1800에서 이길 때도 박현우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약간 나가려고 했었어요. 나가려고 막 하는 걸 박현우 기수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딱 뛸 때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거기서 완전히 나가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제어만 잘 해주면 더블 샤이닝의 능력도 월등합니다. 월등하고 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터치 마운틴입니다. 더블 샤이닝이 선행을 가면 터치 마운틴이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약한 편성에서 따라간 것과 또 거리가 들어갔을 때 약한 편성에다가 약한 편성에서 따라간 것과 지금 거리가 늘고 상대가 강해졌을 때 따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번마 터치 마운틴이 그렇게 썩 좋을 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10번 스페셜 스카이입니다. 참 답답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 뭐 제가 12월 22일 날인가요? 그 전 경주군요. 11월 10일 경주거든요. 그때 이제 2차 갔을 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그때 뛰는 걸 보고 참 실망을 했어요.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이제 두 번 더 입상을 하는데 상대가 약했어요. 킹왕짱이고 그다음에 1700에서는 거의 선행이나 다름없이 경주를 펼쳤는데 좀 그 이후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타자가 없어요. 덩치 좋죠, 부드럽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경주는 역시 이제 서든포춘을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다 되잖아요. 따라가도 되고 더블 샤이닝이 어떤 그런 주행 악벽, 스밍 런이 보여준 능력, 터치 마운틴의 불리함, 슈프링 갤러퍼, 스페셜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한 가지씩 다 단점을 갖고 있는 반면 서든포춘은 단점은 이때 아무렇게나 뛰어도 올 수 있는 1700을 경험을 해봤다는 거. 뭐 직전 경주도 상당히 빠르면서도 또 웰리샤가 취입할 정도로 그런 경주였었기 때문에 역시 서든포춘의 능력이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 있다. 뭐 이렇게 좀 결론 짓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3세 이상 만대. 센 경주입니다. 뭐 해동천왕이 근데 참 아까운 마필이죠.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막 사지가 이렇게 막 벨벨벨벨 거려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요. 젠 걸음으로 나가는데 저희 상류가 지금 56km에 1800m라는 거죠. 54km에 1900까지는 뛰어봤다. 56km에 1900 2분 6초 아베 기수가 기승을 했고 56km까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조금 그렇고요. 오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이 경주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 10분만 나노시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나노시티가 지금 13전을 뛰면서 5승을 했는데 이 5승하는 과정을 보면 다 선행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그 관리하는 조교사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 뭐 또 마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겨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다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이 마필의 특성을 살려서 이겨줘야죠. 그래서 선행을 나섰던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차피 마필의 능력을 일찍 감지를 했다면 장거리까지 대비를 해야죠. 거기다가 또 나노시티가 최근에 와서 자기보다 빠른 상대를 만나니까 선행을 못 나서고 무너집니다. 장거리 와서.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마필이 이제 18주의 브라더스인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게 좀 나노시티도 마찬가지예요. 늦으면 안 돼요.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면서 이제 지금 문세영 기수도 그랬고 문세영 기수가 어느 날 인터뷰에서 보니까 따라가겠다 뭐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일단 따라가면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거의 이제 적응을 해가죠. 1800m입니다. 거기다 53.5의 부담 중량이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벼운 부담 중량이죠. 53.5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 경주가 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나노시티가 선두권 안에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 가서 무너지는 마필들 지금 지상전, 기쁜 세상 뭐 이런 마필들이 거의 다 뒤에 있는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느린 경주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옥시락옥시락 되면서 왔는데 상류도 그렇죠. 해동천하만이 좀 앞에 있는 정도인데 일단 나노시티가 다른 어떤 상대보다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거리 줄었고 취입 적응력 어느 정도 이제 경주 적응력 했고 마지막에 아주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3착 승부난 지난번에 이번에 출전하는군요. 토요일 날 출전하는데 인디언 블루요. 마치 한번 생김새 한번 여러분들도 예시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한쪽 발만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은 힘이 좋기 때문에 힘 한 배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라스에서 취입력이 돼요. 조금 어려운 경주죠. 지상전 깊은 세상이 과연 앞에 얼만큼 따라 붙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앞에 가는 나노시티가 가장 전개가 유리하다. 뭐 후창만 찾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예상가들 보면 뭐 관리마다 막 그러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번 여의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계속 그 주시를 해왔던 마필이에요. 컨디션만 회복하기를 좀 주식해왔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좀 사실 아까웠죠. 참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리비의 혈통이다. 그다음에 앞말이지만 체형도 좋고요. 근성이 좋아요. 부드러움은 조금 떨어지지만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뭐 여의주가 인기 1위권인데 뭐 의미는 없어져 버렸죠. 단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타이탄이 과연 1900m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마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선행만 고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장거리에 왔는데 여기 지금 오늘 얘보다 빠른 그러니까 타이탄보다 빠른 마필은 없네요. 빠른 마필은 없는데 일단 뭐 게이트 이탈면에서는 당참이 있어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일단 뭐 타이탄이 직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컨디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5판이라 그러나요?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 타이탄이라는 마필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대부분 보면 칼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느긋해요. 근데 그날 예시장 나가니까 윤순까지 제가 끝까지 쳐다봤는데 정말 느긋하더라고요. 근데 게이트가 열리니까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행마가 아니고요. 따라가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맹하다가도 내가 경주에만 가면 이렇게 잘 뛰는 마필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선행마가 저렇게 맥이 없어, 활기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이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쁘다라기보다는 뭔가 아니다, 석연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하는 짓을 보고 나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말은 그런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보면 따라가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떤 마필의 좀 잠재력을 좀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응해가면서 잠재력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로열 갤러퍼입니다. 57.5에 부담장이 좀 걸리죠. 근데 이미 지금 57kg인가요? 신영철 기수가 56kg 달고 1900에서 이긴 걸 보니까 조금 어렵게 이겼어요. 어렵게 이겼고 여기 또 그런 마필이 있죠. 무브먼트입니다. 이 마필은 체구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정말 생긴 거나 유연한 거나 이런 것들 정말 매번 속습니다. 제가 조교를 보고 정말 이렇게 스포할 때 보면 부드럽죠. 발 잘 쓰죠. 탄력도 좋습니다. 근데 딱 실전에 들어가면 결정력이 없어요. 매번 그만큼만 그냥 생길 거. 얘는 매번 인기를 끕니다. 이런 마필들은 그냥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버리시고요. 여기 또 하나 이제 15만 많이 되는데 400kg 간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여러분들 세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전 경주를 가만히 뜯어보면 얘의 능력이 앞서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말들이 다 섰어요. 근데 얘가 뒤에서 가만히 붙들고 있다가 그냥 앞에 말 쓰니까 얘 습성이 취입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경주에서 지금 직전 경주 같은 그런 경주가 안 펼쳐져요. 타이탄도 그렇고 뭐 다 메가스나미 여의주 이런 마필들은 지금 센 데만 띄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마이데이는 지금 약한 데만 띄웠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이번 여의주가 핵심이 되면서 8번 타이탄이 과연 1900m를 버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에 못 버틴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꾸역꾸역이지만 로열 갤러퍼, 메가스나미 이런 마필들로 좀 주시해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0일 토요일 경마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역시 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하고 조교와 능력과
능력이 우선이 되겠죠. 마칠 인삼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필 능력 70, 기수의 능력 30, 거기다 조교, 그다음에 어떤 전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될 게 컨디션입니다. 물론 예상에서 좀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시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